이런 그 UX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대부분들은 뭐냐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석사를 맞추고 리서치회사가 들어와서 UX 리서처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10명 중에 6명, 7명이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무 경험이 갖고 계시잖아요. 실무 경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학교에서 유저 리서치 정도로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만드는 보고서들은 뭐냐면 대부분들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데이터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걸려, 몇 분 걸려, 클릭은 몇 번이야, 커서는 몇 번이야, 에러가 몇 번 나왔어.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데이터 있죠. 데이터 산술 이렇게 정량화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로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요거를 갖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좀 늦어요. 왜 사용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걸 했을까?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파악이요. 근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처음에는 뭐냐? 정보에 대한 우리가 조직화 부분들이 있었죠. 정보의 조직화, 분류, 레이블링. 이 세 개가 아예거든요. 아예의 3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 헤맨 게 정보 구조가 체계화 안 돼 있어서 복잡해 보여서 헤매는 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가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멀티 구조되어 있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건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용자는 뭐냐면 정보에 대한 그 어떤 찾아가는 게 자꾸 헤매고 있는 건지,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레이블이 달라서 클릭해봤더니 달라서 다시 백했다가 다시 해서 클릭하고 있는 건지, 레이블이 보편성, 직관성 이런 거에 다 위배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를 해석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요.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말한 거 사용자가 어떤 의도에 맞는 그 어떤 경로 길이 있죠. 경로의 길. 여기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궁금한 게 또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니까 사용자는 뭐냐면 혹시 그게 홈페이지에 있지 않을까? 메일 있죠. 그래서 메일을 넘어간다는 거죠. 메일을 봤는데 자기 원하는 게 없으면 끄고 나간다는 거죠. 끄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페이지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뭘까? 그러면 이게 그 행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해석이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이 사람에 있는 관심 있는 부분들을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어떻게 끌어와서 이걸 해결해 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능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죠. 할 때 원인이 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인이 뭐고 개선. 이게 바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용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있고 개선안이 있었죠. 각각의 단계별로 다 있었죠. 그거 뭐예요? 만약에 원인만 있고 개선이 없으면요, 걔는 사이트의 리뉴얼에 걔가 활용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뭔가 원인과 개선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우리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용자가 행동하는 어떤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인터랙션 디자인이요.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시스템이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그거 있었죠. 서브 메인 페이지에서 그래픽 신제품이 있었잖아요. 마우스 커서로 딱 됐는데 안 움직이죠. 그럼 사용자는 뭐냐면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그 동그라미 약간 점점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무서워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그럼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이렇게요. 길어지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픽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제품이 해당된 페이지 넘어가서 판단하는데 그게 지금 사고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당된 피드백도 없고요. 그다음 발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자꾸 당황스러워하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텔리전 디자인 쪽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페이스 디자인 있죠.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아이콘, 버튼, 메뉴 뭐 다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런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해당된 페이지에서 다시 이전 목록으로 갈 수 있도록 목록 버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백 버튼을 들어가는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경우 뭐냐면 해당된 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목록 버튼 어떤 버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사용자는 다른 행위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 그런 형태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 인터페이스 디자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아이콘, 레이블, 메뉴, 텍스트, 그래픽을 화면에 어떻게 입혀나갈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이런 요소를 고려하고 있어야 사용자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다음에 대안도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줄 수 있더라는 거. 근데 현재 있는 실무에서 UX 실무에서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요. 이쪽이요. 많이 없다 보니까 UX, UT를 하더라도 정량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에러가 몇 번 나왔냐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싱크홀라운드 통해서 사용자 VOC가 나온 거 있죠. 그것만 해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UT를 한 다음에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부분들인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UT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나와요. 클라이언트가. 왜냐면 그걸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나온 문제에 대한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같이 해석해 줘야지만 되는데 사용자 VOC만 갖고 이야기 자꾸 하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업에서 지금 실무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네 가지 요소 요거요.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그를 체결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UT 실무 UT까지 여러분들이 하면요. 해석이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UT를 떠나가지고요. 사이트 설계할 때 있죠. 우리가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에는 왜 품질이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QA가 왜 없을까? 오프라인의 제품들은 다 QA가 있는데 웹은 왜 QA가 없을까? QA는 반야 누구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